F-22 랩터급 스텔스 형상 기술, KF-21 전투기에 최초로 적용, 중국 일본 방공 레이더, 난리난 상황. 그런데 KF-21 전투기 비밀리에 출격. 첫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 29일 오후 33분간의 첫 비행에 성공했다. 2001년 한국형 전투기 개발 선언 이후 21년 4개월 만에 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주 국방으로 가는 쾌거라며 방산 수출 확대의 전기가 마련됐다. 그간 개발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했다. KF-21은 첨단 의상 배열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일부 스텔스 성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다. 방위사업청과 KAI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는 KF-21 CJ1호기가 19일 오후 3시 40분쯤 KAI 인근 경남 사천 공군 3훈련 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해 기본적인 성능을 시험한 뒤 33분 만인 오후 4시 13분쯤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KF-21은 유럽제 미티어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 4발, 비활성탄을 동체 아래에 장착하고 시속 약 400km로 시험 비행을 했다. 지난 6일엔 지상에서 주행하는 지상 활주 시험에 성공했다. KF-21 시제기는 총 6대로 2026년까지 총 2200여 회의 시험 비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추진하는 1단계 공대공 능력 개발에 8조 1000억 원, 2026에서 2028년 2단계 공대지 능력 개발에 7천여억 원 등 총 8조 8천여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된다. 120대 양산 비용 9조 2천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 비용은 18조 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규모 무기 개발 도입 사업으로 불려왔다. KAI에서 KF-21 개발을 이끌어온 류광수 부사장은 KF-21 보람회가 한국 항공산업 발전과 공군 자주 국방력 강화를 위한 염원을 안고 역사적인 첫 비행에 성공했다. 오늘 첫 비행이 끝이 아니면 앞으로 수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완벽한 보람회를 만들기 위한 개발 일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F-21은 KF-16 이상 성능을 갖춘 중간급 전투기다. 4세대 전투기지만 일부 5세대 스텔스기 성능과 최신 AESA 레이더 등을 갖고 있어 4.5세대 전투기로 불린다. 특히 외형은 레이더 반사를 작게 하는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현존 세계 최강 스텔스기인 미 F-22 랩터와 비슷해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군 당국은 2030년대 말 물결표 2040년대 초쯤을 목표로 스텔스 도료, 페인트는 물론 내부 무장창까지 갖춘 KF-21 개량형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할 계획이다. KF-21은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 크기다. 미 F-16은 물론 F-35 스텔스기보다 크고 F-15 및 F-22보다는 작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 최대 속도는 마하 1.81, 시속 2,200km, 항속거리는 2,900km다. 전투기 안에 들어가는 전선 총길이만 32km에 달한다. KF-21은 다양한 국산 및 외국제 미사일 폭탄으로 무장한다. 공대공 미사일은 유럽제인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과 AIM-2000, 아이리스-T 단거리 미사일을 장착한다. 유럽 MBDA가 개발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200km 떨어져 있는 적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다. 이런 성능을 가진 공대공 미사일은 일본에는 아직 없고 중국, 러시아 정도만 갖고 있어 동북아 최강급으로 평가된다. 공대지 무기로는 GBU-31 JDAM, 합동직격탄을 비롯한 GBU 계열 폭탄과 국산 한국형정 미르도 폭탄, KGGB, 국방과학연구소, ED가 개발 중인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ALCM 등이 있다. 최대 500여 km 떨어진 목표물을 쪽집게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일종의 전략무기다. 일각에선 2단계 공대지 능력 개발 완료 시점인 2028년까지 개발이 가능할 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전문가들은 KF-21의 진정한 가치는 한국형 독침무기 장착에 있다고 본다. KF-21의 한국형 독침무기로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미사일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등이 꼽힌다.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유사시 KF-21에서 발사대 중 러 등 주변 강국의 항공모함과 수상함정 등을 격침할 수 있는 무기다. 마하 3 이상 초고속으로 비행하고 수면 위로 낮게 날아갈 수 있어 요격이 어렵다. 2020년대 말쯤까지 개발될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300km 이상으로 알려졌다. 미 러중 1강대국들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게임 체인저.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난 2020년 8월 전경두 국방장관이 국방과학연구소 창립 50주년 기념식장에서 개발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해 공식화됐다. 마하 5 이상 초고속으로 비행해 서울에서 평양 상공까지 1분 15초 만에 도달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발사 직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KF-21용 고속미사일도 개발 중이다. 북미사일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면 미사일 파편이 우리 땅에 떨어져 생기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요격 개념도에 따르면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등이 북탄도미사일을 탐지해 표적 정보를 보내면 KF-21이 요격탄을 발사해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으로 돼 있다. 2. 미티어 공대 공미사일 최초 탑재, 최강 스텔스기 닮은 베이비 랩터.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CJ 1호기, 조종사 안준현 소령, 가 지난 19일 오후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를 이륙해 33분간의 첫 시연 비행에 성공했다. 당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도입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및 항공산업 비상의 신호탄이었다. 2015년 본계약 체결 당시만 해도 우리 전투기 기술 수준으론 독자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시연 비행 성공 소식에 미 로키드 마틴 등 외국 전투기 개발 전문가들도 미친 계획이었는데 기적적이라며 한국의 항공기술 도약에 경이로움을 표시했다.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본계약 체결 6년 7개월 만에 최초 비행의 관문을 통과했지만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공식 인정의 마침표를 찍기까지는 앞으로 4년간 고난도 시연 비행 테스트 및 항공무장 체계 통합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 미국 5세대 전투기 F-35 및 유럽의 라팔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 항공무장과 성능이 뛰어난 기존 전투기들뿐 아니라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들과 수출시장 경쟁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 KF-21 전투기 개발에서 수출 전망까지 모든 것을 알아본다. 김대중 제안 박근혜 시동. KF-21 사업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2001년 3월 20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 고 천명한 지 21년 만에 최초 비행에 성공했다. 최신의 국산 전투기 개발, KF-X 사업 장기 신규 소요 결정 후 국책연구기관이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으면서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예산 반영, 탐색 개발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방위사업 정과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해 업체 주도 개발이 본격화됐다. KAI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9월 상세 설계, CDR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행 시제기 1호기 및 구조 시제기 2기를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CJ 1호기 첫 시연 비행에 성공했다. 진보 보수 정권을 넘나드는 국민통합형 무기개발 사업이란 평가가 나온다. 6개 정부를 거치며 출발이 늦은 데다 그만큼 쉽지 않은 사업임을 의미한다. 당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사업 2015-2026년 체계 개발 블록 비용 8조 1천억 원 2026-2028년 추가 무장 시험 블록 비용 7천억 원 등 연구개발 R&D 비만 8조 8천억 원이 투입된다.
2026-2032년 한국 공군의 인도할 120대 양산 비용 9조 12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사업비 약 18조 원. 당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도입 사업이다. 공군 노후 전투기 F4, F5 대체를 위해 국내 업체 KAI 주도로 인도네시아와 진행하는 국제공동 R&D 사업이다. 투자 비율은 한국 정부 60%, 인도네시아 정부 20%, 국내 업체 20%, 1단계 체계 개발 기간 기본 비행 성능 및 공대공 전투 능력 구비. 2단계 추가 무장 기간 공대지 전투 능력 구비 등 진화적 개발 사업으로 공대지 전력 조기 확보 필요성도 제기된다. 왜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 붙었나? 각진 모양의 경사진 2개의 수직 꼬리 날개를 장착한 외형은 레이더 반사를 작게 하는 스텔스 형상으로 세계 최강 5세대 스텔스기 미국 F-22 랩터와 닮아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2030년대 말, 2040년대 초 목표로 스텔스 도료, 페인트를 개발하고 내부 무장창 등 스텔스기에 준하는 저피탐 기능을 갖춘 개량형 5세대 스텔스기를 지향한다. 폭 11.2m, 길이 16.9m, 높이 4.7m 크기로 F-16, F-35보다 크고 F-15, F-22보다 작다. 최대 탑재량은 7,700kg, 최대 속도 마하 1.81, 시속 2,200km, 항속거리 2,900km. 전투기 안전선 총길이는 32km. 들어가는 부품만 3만여 개다. 약 225개의 국내 업체와 10여 개 정부 출연 연구소, 15개 대학교 등 400여 개 산학연기관이 참여했다. AESA 레이더 국산화율은 다수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해 전투기의 두뇌로 불리는 AESA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 시제품 국산화율 89%를 만들었다. 야간이나 악천후 속에서도 가시거리 밖의 적을 탐지하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국산화율 37%, 와주야간 공중지상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EOTGP 국산화율 82%, 역시 한화 시스템이 개발했다. LIG 넥스1은 RF 제머를 포함한 통합 전자전 체계 EW 스위트 국산화율 39%를 맡았다. EW 스위트는 위협 레이더 신호를 탐지 교란하고 체프, 미세한 금속 먼지로 레이더 방해와 플레어, 사출되는 불덩어리로 적외선 유도 미사일의 회피책, 탄을 투발하는 기능을 가졌다. KF-21의 심장인 엔진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조립 생산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GE, F414 엔진 2기가 탑재됐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GE와 기술 제휴를 통해 통합 엔진 개발을 함께했고 핵심 부품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시동을 위한 공합을 생성하는 보조 동력 장치 APU 국산화율 73%도 개발했다. 미티어 등 탑재한 미사일은 첫 시험 비행 때 유럽 MBDA사가 개발한 미티어, METEOR, 공대공 중거리 미사일 4발, 비활성탄을 탑재해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미티어는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와 사거리 200km 이상으로 아시아 국가 전투기에는 최초 탑재된다. 미티어 미사일은 영국 F-35에 탑재됐으며 일본에는 없다. 중국, 러시아 정도만 비슷한 성능을 갖고 있어 동부가 최강급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된다. 공대공은 독일산 AIM-2000 아이리스-T 단거리 미사일을 장착한다. 공대지 무기는 GBU-31JDAM 합동직격탄을 비롯한 GBU 계열 폭탄과 한화 LIG 넥스1의 MK82, KGGB, 한국형 정미류도 폭탄 등 국산 및 외국제 미사일 폭탄 등이 탑재된다. 전략무기 ALCM 탑재는 언제 가능? 국방과학연구소, ED가 개발 중인 천룡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ALCM은 사거리 500km 이상으로 F-15K에 탑재된 독일산 토러스가 모델인 전략무기다. 2028년까지 개발할 수 있을지 우려 시각이 많다. 수년간의 체계 통합 기간을 감안하면 개발 지연 시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어 ALCM 조기 확보를 위한 치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2020년대 말을 목표로 개발 중인 사거리 300km 이상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2020년 개발 계획이 공개된 극초음속 미사일 등 한국형 독침무기 개발에 성공하면 KF-21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인이 8천억 원대 분담금 미납.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의 8천억 원대 분담금 미납이라는 암초가 사업 발목을 잡는 악재다.